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2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크리스마스네요. 장은 폭락을 했고, 그죠? 주도는 포지션이 그럼 어떻게 됐느냐? 레버리지 조금 사놓고, 그죠? 레버리지 단타 쳤던 거, 남은 거 사놓던 거 다시 팔고, 곧버스에다 다시 몰빵을 했습니다. 23일 날, 금요일 날 전략은요? 그 전날 목요일 날하고 똑같죠. 그죠? 상방이 막혀 있으니까 하방으로 뚫려 있다. 그죠? 하방이 얼마큼 뚫릴지는 모른다. 그렇다 그러면 장 초반에 들어가야 된다. 다행히 성공을 했죠. 그래서 다시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요, 뭐 장이 좋다 안 좋다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미국 상황을 좀 보고 뉴스 정리도 안 했어요. 사실 뭐 장이 폭락을 했으니까 뉴스 볼 것도 없죠. 그죠? 안 좋다. 예. 그리고 미국 장이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곧버스로 올인을 하고 단타 치고 정리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올해는 그냥 정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저녁에 나온 음봉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음봉이다. 굉장히 무서운 음봉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그냥 곧버스에다 투자해놓고 있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미국 차트를 한번 봐야죠. 나스닥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요일, 그죠? 금요일은 보합선에서 끝나는데 목요일 거를 한번 봐야죠. 목요일 거를. 다음은 시간봉으로 목요일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15분봉으로 보면 더 스펙타클하게 나올래요. 그죠? 그죠? 23일, 24일, 잠깐만, 이게 종합지수인데, 그죠? 맞다. 그죠? 장 시작하면서 쭉 빠졌어요. 뉴스가 뭐 어떻게 나오든 무슨 지표가 나왔던 간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굉장히 안 좋죠. 그죠? 시작하면서. 저도 이날 시작하고 나서 한 10시쯤 돼가지고 그냥 저도 이제 지침을 했어요. 지침을 했는데, 많이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그 다음에 요 날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 거는 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 V자로 상승한 거. 그죠? 그래가지고 요날 요거 빠진 거 보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닥 저항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저항선 밀리겠다.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 대략 한 1.3%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대로 밀린다 그러면 대략 1%에서 2% 가까이 밀리겠다. 음봉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의미 있다. 다 털리겠다. 이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차트를 좀 봤는데, 일봉 차트를 좀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 음봉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튀어 오르는 거 보고, 이게 바닥인가? 왜? 이게 전저인데 전저를 거진 근접한 상태에서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저인가? 위험한데? 근데 우리는 차트가 어떻게 돼 있었죠? 우리는 밑으로 빠지다가 옆으로 횡보해가지고 저항이 너무 세다. 이 저항이 밑에서 받치는 이 저항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위험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날 상승으로 단타를 쳤던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만 보시면, 요 날까지만 보시면요, 음봉이 밑꼬리가 길게 달리기는 했어도, 이거는 의미 없죠. 그죠?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추세를 계속 이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양봉이라든지 이 음봉이 나오더라도 요 전날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안 나오고 이 중간에 걸려 있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밀고 나왔잖아요. 전에 올라갔던 양봉 그대로 밀고 나와가지고 그 전전날까지 밀려 내려오는 거. 그죠? 이거는 의미 없었다. 왜? 벌써 추세가 얘는 꺾였다. 그러니까 어떠한 뉴스가 나오고 어떠한 굿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힘이 어느 정도냐면, 파월이 비둘기로 변한다고 해도 이거 꺾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트를 보고 아 끝났다. 미국 끝났다. 잘못하면 전저 뚫고 나갈 수 있겠다. 지금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뉴스라든지 불안감, 그죠? 내년 2023년도 1분기에 대한 불안감, 그죠? 긍정적인 멘트는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다들 개미 투자자들 다 전문가들 기관들 다 내년에 더 힘들다. 뭔가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바닥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여기 라인이 망가졌지. 이게 제가 그린 라인인데요. 코스피가 이날까지만 보면 그죠? 이날 상승했을 때 이제 단타를 치고 제가 이제 단타 치고 이제 이거 이 바닥 이제 힘들겠다. 뚫고 내려오기 힘들겠다. 최소한 심리적으로 거래수가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장 빠졌으니까 이거 뚫고 내려가겠다. 라고 했는데 그죠? 시가가 뚫어버린 거예요. 시가가 뚫었죠. 아직 미미한데 시가가 뚫었어요. 그리고 상방은 맥혔어요. 상방은. 그리고 반등을 하더라도 이거는 힘없는 반등이겠죠. 밀려 내려오는 반등. 왜? 이 우리나라 코스피라는 장은요.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죠? 아시아. 그러니까 아침에 장 열리고 나서 대만 열리니까 폭락을 해. 홍콩 열리니까 좀 상승하다가 또 폭락을 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죠? 남의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쭉 밀렸죠. 오버슈팅도 아니에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솔직히 그 현물이라든지 이런 건 들던졌는데 선물을 오전에 어마어마하게 패대기를 쳤어요. 미니 선물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잘 전문가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마구마구 던졌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것만 봐서는 그죠? 완전 떨어졌죠. 이거 무너져 내려왔으니까 최소한 제가 이제 밑에 라인을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의 저점 라인이에요. 요 저점 라인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온다 그러면 요것도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 있죠. 근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대비를 할까? 지금 이 상태로 봐서 이 상태로 제가 만약 이걸 정리한다 그러면요. 그죠? 이제 도망갈 거를 먼저 생각을 해놔야죠. 그죠? 아니, 이게 계속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조 뚫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랑 라인을 하나 그린 거예요. 전고하고 전고. 이유는 라인. 요 라인 뚫고 올라가고 전저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비중 조절을 하면 되는데 대세는 하락이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뉴스. 그렇죠. 멘트. 그렇죠. 지표. 뭐가 있나요? 뭐라도 하나 제대로 된 게 나온다 그러면 그죠? 그리고 그게 내년 초에 나올 수 있을까요? 올 연말에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그냥 고버스 사놓고 기다리는 게 장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버스에서 이제는 비중 조절만 할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준비를 해놓으면 돼요. 근데 그래도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방송 사실 할 게 없어요. 이거 뭐 그냥 밑으로 쳐지는 거고 좀 상승한다 싶으면 비중 조절하면서 여기서 고버스에서 조금씩 따먹으면 수익률은 꾸준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굳이 갑자기 여기서 상승을 해가지고 레버리지 쪽으로 뭐 투자를 한다, 뭐 개별주를 산다, 뭐 우량주를 산다, 여기서 장기 투자를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스를 하나 그릴 거예요. 박스를 박스를 이렇게 박스를 그릴 겁니다. 이게 무슨 박스냐? 이 하단에서
이거 좀 저장 좀 해놓고, 하단에서 상단까지가 대략 15%죠. 그죠? 이제는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만약에 이것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상단은 계속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요거를 일단은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그죠? 주봉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그재그 차트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그재그가 왜 안 켜질까? 아이고, 이게 설정이 왜 이렇게 됐지? 제가 이게 주봉 지그재그 차트거든요. 주봉 지그재그 차트.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 그죠? 월봉은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느냐?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뜰까요? 그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뉴스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뉴스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고, 기업들도 몇 개는 망해야 되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고, 그죠?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주식 가격 폭락하고, 그죠? 물가는 물가대로 다 올라가 있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내년이면 벗어난다, 내후년이면 벗어난다 그러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힘든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는 이제 진입도 안 했다. 앞으로 3, 4년은 진짜 많이 힘들어질 거고, 주위에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안 올라가죠. 그죠? 횡보를 하는 거예요, 횡보.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보는데, 제가 예전에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들 2009년도 아시죠?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옵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게 깨지면서 주가가 1000포인트까지 왔어요. 그죠? 거진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50%가 날아간 거예요. 50%가. 날아간 거예요.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2010년, 11년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상승을 했어요. 전고에 딱 붙어버렸죠. 그죠? 이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국. 밑에서 받쳐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호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쳐가지고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서는 미국의 부동산 무너져 내리는 게 왔었는데 한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횡보장에 들어갑니다. 발전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고, 완전 이때는 나스닥하고 디커플링 난 시대고, 그죠? 이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십시오. 희한하죠? 1800 라인 한번 그릴게요. 밖에 있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지금 방송에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이번에 외고에 들어가는데 30일 날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한다고 밖에서, 방문 앞에서, 그것도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횡보를 하잖아요. 대략 1800선부터 2200까지. 이게 뭐냐? 이때 당시. 이게 PBR이에요. 2200이 1, 0.9, 0.8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러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게 계속 횡보를 한 겁니다. 그죠? 횡보. 그래서 제가 요런 지그재그 차트하고, 그죠? 차트를 갑자기 많이 띄운 이유가 있어요. 이 지그재그 차트하고 이거
뱀 기어가는 거, 이런 차트를 띄운 거예요. 이름 중요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 방송 보시면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요. 어려우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지, 어찌 작성되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잘 맞더라. 이걸로 해서 돈 많이 벌더라.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갔다가 스무스하게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주봉으로 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엄청난 난리가 피고 있는 거예요. 일봉은 더 심하죠. 왜? 이때가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굉장히 불안한 시기. 그죠? 여기서부터는 안정화. 사람들이 이때는 거래량 바닥.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바닥.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돈 번 사람도 얼마 없어. 왜? 올라갈 만하면 빠지는데 진짜 주식들을 다 이 위에서 사더라고. 희한하게. 그럼 빠지면 팔어. 그러면 또 올라가. 그러면 또 위에서 사. 그럼 빠져. 이게 그럴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돈을 못 벌고 포기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요때 주봉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주봉으로. 그죠? 주봉으로만 봐도 난리가 났죠. 그죠? 요 아니 아닙니까? 그죠? 난리가 났죠, 난리가. 엄청나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주봉으로 보면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돈 벌기 힘들어요. 진짜 돈 벌기 힘들어요. 이것만 봐서는. 그러면 이때 일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봉은 더 심하겠죠? 자, 13년도, 14년도 보십시오. 그죠? 난리야, 난리. 이거 12년부터 12년도 여기가 12년도예요. 12년. 그죠? 여기가 13년, 14년.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거 어떻게 따라가면서 이거 돈을 벌어요. 그죠? 개별주 투자는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렇게 횡보할 때, 그리고, 요렇게 움직이는 거. 제가 왜 지그재그 차트하고, 요 위에 이 차트가 두 개를 띄워놓냐면, 이걸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아주 쉽게. 따라만 가면 돼요. 확대해볼까요? 그죠?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때도 뉴스가 있고, 사람들의 심리 투심도 있고, 희한한 그 주식시장에서 있는 뉴스 그 이야기들 다 돌아다니고 전문가들이 지금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다 얘기할 때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 이 횡보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우리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돈을 그냥 앉아서 노다지로 먹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이고 어디 갔어? 엄청 되겠다. 그러면 요 횡보할 때 그죠? 제가 이제 여기 상단이 왜 이렇게 세게 올라갔어? 이만치 내려가야지. 그죠? 요 상단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얼마나 등락폭이 얼마나 생길까 해가지고 이걸 딱 찍어본 거예요. 대략 여기 지금 17% 나오잖아요. 대략 15%. 아까 전에 우리 그 진폭이 얼마였죠? 15%. 그죠? 그러면 이 레버리지나 고퍼스로 친다 그러면 30%.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팔 수 있는 능력자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중간에 떼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할, 손실 보는 것도 있고, 대략 그렇다 그러면 10에서 15%의 월 수익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이 횡보가 된다 그러면. 이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이때도 별로 호재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특징은 뭐냐? 12년도부터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때 중국에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차화정. 섹타에서 몇 개 섹타만 주구장창 날아가는 거예요. 몇 배가 뛰는 거지. 템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개별주가 한번 떴다 그러고 매기가 한번 붙었다. 섹타가 한번 사람들이 눈에 딱 띄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10배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공업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ETF를 계속해서 돌려가지고 확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느 놈이 걸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벌써 장이 이렇게 꼬꾸라지는데도 지금 어떤 섹터는 올라가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죠?
그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갈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이게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시작된 게 아닌가, 요게 벌써 시작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단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박스를 일단은 크게 그렸어요. 이거 15%짜리 박스잖아요. 희한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 희한해요. 요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전문가는 나와가지고 나스닥이 7,0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계속 멘트를 하는 거 보니까 좀 힘들었나 봐요. 댓글이 안 좋은 댓글이 많이 실리니까. 근데 고버스 타령하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그죠? 왜? 나는 주식 개별주,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걸 사놓고 있는데 주식 빠진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적이잖아요.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 같고.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주가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사람이 7,000포인트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스닥이 7,000포인트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왜? 제가 그랬죠. 희한하게 디커플링 난 것 같다고 느낌이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 장이 쭉 밀려가지고 이 하단을 뚫는다. 그러면 저점은 점점 낮아지고 고점은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가 형성이 되겠죠. 어느 순간에. 아니면 흘러내리는 박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대신에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올라갈 때는 얼마가 올라간다? 15%. 바닥에서 최소한 15% 올라갈 때는 버텨도 된다. 이것만 무너지지 않으면. 그렇다 그러면 보십시오. 저는 이제 투자 시기가 늦었지만 상단 찍고 내려왔죠. 그죠? 1차, 2차 지지 라인, 3차 지지 라인 나왔다. 그러면 이때만 투자했어도 벌써 수익권. 그죠? 이때 투자했으면 수익권. 이때 투자했으면 수익권. 그러면 비중 조절을 하면 되죠. 고퍼스 여기 상단 같아. 고퍼스에 투자해. 그러면 여기 10%, 여기 10%, 여기 10%만 넣었으면 벌써 여기 30%. 그럼 평균 가격은 여기가 되잖아요. 그죠? 30%의 평균 가격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되죠. 내려오다가 다시 상단 뚫고 나가는 것 같아. 그죠? 만약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상단 뚫고 나가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위에서 밑에까지 15%가 빠졌어. 대략. 그러면 정리하세요. 대략 이쯤 왔을 때 한번 뭐 이게 왔다가 갑자기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진 드물잖아요. 이거 다 조정 받잖아요. 이 조정 받을 때 바닥 형성되고 바닥 못 뚫고 내려가는 거 확인한다 그러면 이때부터 비중 조절하면 되잖아요. 계속 조정하고 거꾸로 고버스 준비하고 그러다가 라인이 이렇게 꺾여 올라간다. 그죠? 꺾여 올라간다.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비중 타도 되고 이때부터 비중 타도 되고 이때부터 비중 타도 되고 이때 분명히 뉴스가 나옵니다. 어떠한 이슈가 나와요.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나?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어떠한 패턴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현물, 매수, 현물, 선물, 매수, 매도 그 상황을 유심 있게 보고 이때 이거는 지금 일봉이잖아요. 하루에 그 시간봉을 해가지고 시간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유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포인트를 빨리 찾으면 빨리 찾을수록 여기서 포인트를 빨리 찾으면 빨리 찾을수록 수익권은 더 커지니까. 근데 여기서 사도 늦지 않죠. 만약 상승한다 그러면. 그죠? 그래가지고 위에 떼고 밑에 떼고 이것만 먹어도 대략 5에서 10%로 먹는 겁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기준으로 그죠? 레버리지 기준으로 10%에서 20%예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여기서 10에서 15%만 고정적으로 번다. 월. 그런다 그러면 그거 이거 대박 나는 거라고. 그죠? 이제 작전을 그렇게 세울 거예요. 고버스하고 레버리지 투자하는 그게 지금이 딱 좋을 때가 왔어요. 장이 어떻든 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제가 고버스를 투자했으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고버스를 샀으니까 무조건 장 하방이야. 그런 아주 편향된 짝눈, 애꾸눈 같은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 항상 저는 어저께 저녁에도 나스닥을 한 새벽 2시? 1시, 2시까지 봤었거든요.
어.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항상 관찰을 해요. 언제 틀고 올라갈지 모르니까. 왜? 지금 상황에서는 박스가 딱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고점 최소한 2번은 나와야 되고 저점 최소한 2번은 나와야지 아 이게 박스구나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주식은 한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나 죽고 나서도 계속 간다고. 이거 만약에 지금의 이제 분위기라든지 투심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저점을 계속 밑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횡보예요. 그거를 조심하면 돼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고버스를 투자한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조심해야죠. 그죠? 레버리지 투자했을 때는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버스일 때, 그러니까 비중이 이제 이렇게 되죠.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식은 상승할 때 큰 돈을 번다고. 왜? 모든 주식은 다 상승할 때, 그죠? 돈을 벌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개별주는 숏이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개미들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러면 올라가는 게 90%고 떨어질 때 10%예요. 확률이. 돈 벌 확률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투심이 깨지고 박스권이 갇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최소한 50대 50까지는 떨어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죠? 주식 산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왜 바닥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거 지금 준비 안 했는데 제가 잠깐 방송 정지시킨 다음에 그거 띄워가지고 다시 올게요. 다시 됐죠? 다시 왔습니다. 어유 오늘 방송이 너무 기네요. 주말이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이겠죠? 그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진짜 악몽 같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기 그 외국인들 그 포지션 나온 거잖아요. 매매 동향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용장고예요. 신용장고. 아직 우리는 신용장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라인으로 그려 나왔는데 신용장고가 털리질 않았어요. 지금 털리기 일보 직전. 그죠? 이거 보시면 꼬물꼬물하며 개미들 버티질 못하죠. 내년 되면 버티질 못할 거예요. 그죠? 주가 조금만 더 빠진다 그러면 이거 훅 빠집니다. 그죠? 요 때가 왔어요.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그죠? 쭉 상승하다가 꼬물꼬물 대다가 어느 순간에 임팩트 있을 때 쭉 떨어져. 처음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마치 빠질 때도 이렇게밖에 안 빠져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여기 빠질 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서 여기 빠질 때 이만큼이 다 빠지는 거예요. 한 방에 털리거든요. 이거. 이거로 친다 그러면 거진 뭐 하루 이틀 새에 그냥 뻥 마지막에는 그냥 그죠? 아침에 그냥 저기 뭐 하한가 종목도 막 나오고 마이너스 10%짜리 20%짜리 나오는 정리 매매 반대 매매 이거 들어오고 그럴 때 털리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안 털렸습니다. 그죠? 이거 안 털렸어요. 지금 신용융자라든지 빚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털리기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거 털리면 언제 털릴지 모르는데 이게 훅 하고 털리잖아요. 그때가 주가 하단이 나오는 겁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하단이 딱 나오는 거야. 그때 신용융자 털렸을 때. 아직 신용융자가 털리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고버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게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당장, 그죠? 이거는 거리가 안 나오는데 전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순간에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악담을 하면서 뭐 남들이 들으면 뭐 무슨 네가 전문가냐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공부스럽게 얘기를 하느냐 뉴스가 그러잖아요. 지금 크리스마스 때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하는 거 다 들어보십시오. 누구 하나 호재라 그래서 이제 반등이 있으니까 주식 사세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죄다 개별주 주식 팔아먹게. 그 사람 나는 그 개별주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이상해. 자기 주식 정리하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장에서 개별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지금 어떤 회사 어떤
주식들이 위험하다. 이 회사 내년에 망할 것 같다. 적자 날 것 같다.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죠? 그런데 투자를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문가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주식 투자를 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다. 그죠?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 기분에 맞게 주관적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레버리지하고 고버스를 같이 투자하니까 그래도 생각이 조금 유연해요. 위로든 아래로든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래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 라인을 좀 연결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저 일단은 위에 얹혀 있는 이런 뉴스들, 그죠? 여기에 심리마저, 그죠? 투심마저 가장 중요한 투심. 그리고 이 전문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뭐 3%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이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냐? 장이 오를 때는 전문가인데 빠질 때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죠? 돈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이거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을 속여야 돼요. 그냥 몇 가지 직업 중에, 몇 가지 이제 서비스 직업 중에 제가 싫어하는 직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사람한테 말만 잘하면 내가 100원에 팔 걸 150원에 팔고 200원에 팔 수 있다라는 그런 물건들. 이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고차 매매인데 굉장히 싫어요. 그런 사람들 저는 상종을 안 합니다. 정직하지는 못해요. 100원짜리면 정직하게 100원에 팔아야죠. 그죠? 오히려 내가 장사를 더 많이 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끌고 이 바닥에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 차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 이 차는 값어치가 100원밖에 안 되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라 그런다 그러면 이 차는 1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80원에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와가지고 나 진짜 차 필요한데 당신만 믿고 딱 차를 사고 싶은데 소개시켜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대로 돼. 근데 그게 자동차 가격이 막 올라가고 경기가 좋다 그러면요 사는 사람도 에이 100만 원이나 뭐 8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뭐 별 상관없어 그냥 줄게 사요. 근데 경기가 안 좋고 내가 돈이 없고 그 자동차 하나가 내 생계를 위해서 사야 되는 그런 사람한테는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이 그런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는. 그죠?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거기서 무슨 주식을 사라 뭐라 하다 종목 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그 회사가 왜 올라가야 하는지 희한한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고 아니 전체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전체가 불이 나 있는데 내 집만 안 탄다고 그 내 집만 사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내 집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은 지금은 거진 사기꾼이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지금까지 듣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주돈도 사기꾼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의심을 갖고 이 방송을 들으셔야 돼요. 이런 방송들,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방송들, 이런 방송들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거는요, 단 1%도 안 돼요. 1%, 한 5%, 10%? 어떠한 말 한마디? 이것만 가져가신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제 방송은 제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제 머리를 정리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뭐 이 방송을 듣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따라 한다든지 뭘 하는지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돈 못 법니다.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을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장이 다시 이제 미국 장을 봐야 되는데 미국 장이 그래도 상승을 했죠. 보합권에서 마이너스 1%에서 무슨 뭐 신규 주택 어쩌고 지표가 나왔는데 그래도 했는데 추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방 아직도 하방 그죠? 그냥 하방 그냥 봐도 모양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나스닥만 그러느냐 S&P 500도 똑같아요. 그죠? 그냥 내려가죠. 그 다음에 다우 버티는 것 같은데 내려가잖아요. 그죠? 최소한 이런 양봉 하나 나와야죠. 내가 상승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양봉 하나 나와야죠. 매기가 너무 얇어. 그렇다. 그리고 지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저도 이제 월요일 날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음. 원자재예요, 원자재. 어제 갑자기 원자재가, 이게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좀, 그냥 안 보이시면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원자재 시장이 많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원자재 시장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한 가지죠.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 소비 활동이 나아지고 있다. 라고 해서 상승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일본 엔화가 폭락을 하고 나서 분명히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원자재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 약세는 본격적으로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원자재 시장은 먼저 움직인 건지,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움직인 건지,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느라고 이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쭉 나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환율이 약세가 돼가지고 원자재 시장에 돈이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선취매를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월요일 날 되면 이제 이게 왜 그랬는지 이제 그게 나오겠죠. 미국은 또 월요일 장이 안 열립니다. 애매해요. 항생도 안 열려요. 항생도 월요일, 화요일, 항생은 화요일까지 안 열리죠. 유럽도 안 열리고. 그 애매해요. 그래,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우리는 월요일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거를 의미를 잘 가져야 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오늘 방송에서 보니까 일본 금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올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죽게 생겨서 올린 거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데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또 올린다는 거죠. 또. 그죠? 그러면 달러는 점점 약세가 되고, 원화는 점점 강세가 되는데, 원화 강세가 그렇게 좋은 일이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죠?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는 환율을 1,500원대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겨우 살아났어요. 중국이 또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물건 팔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환율까지 높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 작살나고 죽을지경정 대기업들은 안 죽죠. 지금 우리 정부가 또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행태가 주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명박 때 주가 안 올라갔어요. 아까 전에 횡보장이었잖아요, 횡보장. 그죠? 아, 그렇다. 그래가지고 요게 폭탄인지 아니면 굿뉴스인지 요게 월요일 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줄 사람이 없죠. 우리만 장이 열려가지고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죠? 요게 또 이상하다. 그리고 미국 했고 항생은 열리질 않으니까. 그죠? 항생도 많이 버티는데 제가 상해를 이게 안 없어지는군요. 상해를 이제는 유심히 보자 그랬잖아요. 중국이 어떨까? 중국 지금 더 심해지고 있고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상해.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심해가지고 공장들이 문을 닫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에 투자했다가 작사를 났습니다. 중국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부터 할게요. 왜 너의 떡이 커 보이니까 너의 떡 덕선 불었다가 이게 쥐약이구나 했을 때가 여러분들 있었나요? 제가 금요일날 그랬습니다. 여기 그래도 여기 써놨어요, 제가. 똥멍충이라고.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코버스를 장 시작 열리자마자 막 주구장창 사고 있었어요.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계속 사고 있었어요. 근데 번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게 좀 수출이 되지 않을까? 이게 또 매기가 붙어가지고 되지 않을까? 제약바이오가 요새 또 히트를 했는데 오늘 분명히 주가가 많이 빠질 텐데 그렇다 그러면 어느 한 군데에 매기가 몰린다 그러면 가지 않을까? 근데 바이오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목요일 날 상장을 했더라고요.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봤는데 아침부터 플러스 3%. 막 3%, 4%, 2%에서 4%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래량도 꽤 많이 터지고. 야,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냥 살짝 2천 담갔습니다. 2천 담갔는데 2시간 만에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 되더라고요. 6%가 날라갔죠? 그래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희한하게 개별주를 하면 돈을 잃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졌을까? 굳이 지금 같은 상황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은 어차피 이제 그 주가가 하방이고
어제 올라갔던 양봉 다 말아먹고 해가지고 이제 그 주식에다가 오전에 다 때려박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 뉴스 검색을 하려고 그랬다가 뉴스 검색을 안 하고 내 자기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 스스로가. 안 되는 거 하지 말자. 건들지 말자. 나이 먹어서 이게 무슨 주체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다른 거는 하면 안 된다. 그게 중국이에요. 괜히 이상한 뉴스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중국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주식은요 굉장히 많잖아요. 투자가 개별주 아니면 단타 스윙 뭐 스캘퍼 뭐 별거 다 있고 뭐 차트쟁이 뉴스 무슨 뭐 내부자 정보 굉장히 많은데 그죠?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찾은 게 레버리지와 고퍼스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중국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기분이 안 좋지만 중국이 상황을 봤어요. 아직 항생은 뻣뻣하게 섰잖아요. 중국 그죠? 꼬꾸라졌죠? 꼬꾸라졌죠. 의미 있게 하락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라인 하나 그려볼게요. 그죠? 이 라인이 더 맞겠지. 이렇게 된다. 아니면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고요.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네. 그죠? 여기다 갖다. 중국이 생각보다 차트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죠?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지금 나오는 뉴스, 이거는 딱 하나죠. 중국 입장에서는 코로나. 그리고 중국 경기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경기 부양을 하는데 금리를 인상을 안 하잖아요. 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지준율 내리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내린다.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계속 내린다. 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거 난리 나요. 왜 그러냐면 중국도 글로벌 경제권에 속해 있잖아요. 혼자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 나와요. 그러면 일본 올리고 중국까지 금리를 올린다. 못 버텨가지고 우리나라 작살 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거 시작도 안 했어요. 제 생각에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슨 지표 이런 거 잘 보지도 못하고 나와 있는 지표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과 똑같은 개미 입장에서 그 전에는 에이 전문가들이라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심하게 얘기했는데 하루하루 지나고 시간이 똑딱똑딱 흘러가면서 저도 무서워지고 옷버스를 사놓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점점 저 자신이. 그런데 저 같은 생각하는 개미들이 제 주위로 점점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공포는 전염이 되거든요. 흥분하고 공포는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주가 올라갈 때 막 올라가는 게 주위로 전염이 되니까 막 이제 막 뭐 테슬라 사가지고 뭐 한 2배, 3배 올라갔다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교주 되잖아요. 그죠? 테슬라 교주. 그러면 주위에 교인들이 막 모여들어가 같이 주식 사고. 폭락장도 똑같아요. 중국이 의미 있게 빠진다. 그러면 볼 차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나스닥, 미국 어느 하나 꺾어져 올라간다고 선제적으로 꺾어져 올라간다고 한국 있고 코스피가 꺾어지든 여기 있는 각 나라들 중에 어느 하나가 하다못해 일본도 꺾어져 위로 올라간다.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다들 밑으로 다이브 하고 있어요. 그렇다. 독일 그죠? 독일도 밑으로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지금 이제 밤 10시에요 지금. 우리 이제 파티해야 되는데 밖에 조용하고 보니까 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파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하고 요 말씀을 하고 요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 머리를 정리를 한 다음에 내일 나오는 뉴스들을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유튜브들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뭐 날 추워서 나갈 일도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보면서 제 스스로가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놓친 게 뭐가 있는지, 주돈이 실수한 게 뭐가 있는지, 뷰를 어디서 잘못 보고 있는지. 그죠? 왜? 나는 내 돈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주봉으로 보고 있었나요? 아이씨. 아니군요. 일봉이네, 일봉. 이게, 우리 것만 주봉이었네요.
코스피만. 그죠? 코스피만. 어? 또 주봉이 나왔네? 일봉으로.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장에서는요, 솔직히 뉴스라든지 어떠한 투심 이런 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딱 세 가지만 우리 생각을 하자고요. 외국인들의 선물하고 현물 매수 상황.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러니까 뉴스, 그 어떠한 그 전문적으로 나와서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만 판단을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다 그러면 주돈 방송 보세요. 같이 돈 벌자고요. 저 개별 주사 가지고 먼저 선취해 가지고 내 주식 사세요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거시 경제를 움직이겠습니까? 어떻게 레버리지 고버스를 움직이겠어요? 그냥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같이 삽시다. 오를 것 같으니까 같이 삽시다. 그죠? 고버스 많이 먹었으니까 같이 팝시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이 꽤 길었는데 내용이 없죠. 내용은 딱 하나. 박스를 만들자. 이 박스가 이제 우리 돈 벌게 해줄 것이다. 방송 이어서 마칩니다. 끝.